반갑습니다. 실전창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호 단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쉽도록 알려드릴 참인데, 혹시 창호 교체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창호 단열 문제가 조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나면 아마 제대로 된 단열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영상에 이 창호 업체에서 단열 부분을 참 많이 다루어 놨습니다. 그래서 단열을 많이 중요시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, 아무리 봐도 제가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한마디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정말 중요한 알맹이를 하나 빠뜨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이상하기도 하고, 그래서 제가 누구나 보면 이해하실 수 있고 쉬운 얘기로 제가 창호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창호 단열 부분이 점점 중요하다 보니까 이 창호 샷이 자재 자체가 많은 발전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유리도 두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. 이 모든 게 다 단열을 목적으로 그렇게 됐죠. 그 다음에 또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지만 사실은 간봉이라는, 복층유리 만들 때 간봉이라는 큰 효과도 사실은 없지만, 입증된 것도 없지만, 그게 무슨 단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제 자꾸 단가만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러한 유리 같은 경우는 반드시, 또 샷이 자재 자체는 단열에 반드시 영향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좀 더 들여서라도 단열에 효과가 좋은 샷시와 유리를 선택하고 싶으신 거 당연합니다만은,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빠지면 정말 우리 말대로 흔한 시체말로 도로함이 타버립니다. 아무리 LG 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이 하나가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무 업체에서나 아무 영상에서 그걸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, 또 앞으로 창호 교체를 희망하시는 분은 그것을 점검하는 방법, 확인하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창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. 이 레일에 이 창문 자재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.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보면은 간극이 있습니다. 이렇게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여유를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딱 맞았을 때 시공이 조금만 잘못되더라도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마찰이 생겨서 움직이질 못합니다.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간극을 공간을, 여유를 이렇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 해야 시공이 조금 아주 100% 정밀하지 않더라도 이게 창문이 진행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이렇게 간극이 필요한데, 그럼 이거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막는 방법을 또 생각해 놨죠.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모헤어라는 거. 이 모헤어가 들어가는 순간 이게 흔들림이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바람도 막아주고 벌레도 막아주고 또 소음 차단도 하고 또 열 손실도 막아주고, 그래서 이 모헤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창문을 보시면 레일에 닿이는 이 부분들 모두가 이 모헤어가 필수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. 자, 그럼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.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, 그러면 이 모헤어가 걸리는 역할이 어디까지인가, 이걸 이제 보셔야 됩니다. 이 모헤어가 이 레일 벽면에 이렇게 밀착이 이렇게 되어야 이게 모헤어가 제 기능을 합니다.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정확한 시공이 필요한 것이고요.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들떠도 이 사이로는 황소바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겠죠. 요것이 중요한데, 그럼 요게 얼마나 걸리게 될까? 많이 걸리고 많이 위에 걸리고 이건 참 이상적이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창문이 넣었다 뺐다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일정한 간극, 딱 요 정도입니다. 그래서 요 선 정도까지가 물려야 정상인 겁니다. 그렇게 해야 창문이 원활하게 되는데, 이게 한 1cm가 채 안 됩니다. 여기 모헤어까지 거리가. 자, 그렇다면은 이제 요까지는 다 아시는 얘기고, 시공을 하고 나서 하부 수평이 조금 안 맞았을 때 창문이 만약에 이렇게 경사가 진다면
자,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는 보이진 않지만은 다 붙었고, 여기에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. 공간이 이렇게 뜬다는 얘기죠. 그러면 이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거죠. 또 반대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틀이 이렇게 써가지고 원래 측면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가내라고 일본 말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, 이 가내가 안 맞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, 이렇게 됐을 때 역시 밑에는 맞났지만 위에는 잠금 장치는 되지만 여기는 어떻겠습니까? 또 역시나 이게 이 정도 걸려서 이렇게 흔들림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. 문이 빠지지는 않습니다. 또 요런 거와 특히 이제 작은 창일 때는 괜찮지만 발코니, 베란다 같은 경우 창이 참 큽니다. 그래서 정말 정확한 시공을 요구하게 되는데, 이렇게 됐을 때는 정확한 뭐 수직과 수평이 다 맞았다고 치면 저 모헤야가 레일 벽면에 정확하게 밀착이 되어서 단열과 소음 차단과 벌레 유입과 모든 걸 다 막아주는 제 기능을 하게 되지만, 이게 하부 수평이 조금만 안 맞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? 위에는 흔들거림이 발생하죠. 그러다 보면 밑에 할 수 없이 시공자는 로라를 조절해서 올립니다. 로라를 조절해서 올리면 위에는 흔들림이 잘 안 생깁니다만 밑에는 바퀴가 굴러가지만 모헤야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. 그렇게 되면은 바람이 찬바람이 그냥 유입될 수밖에 없죠. 이러한 상황, 저러한 상황일 때 시공이 잘못된다면 유리에다가 24T가 아니고 로이가 아니고 뭐 아르곤 가스가 아니고 어떤 자재를 갖다 대더라도 이 바람을 막지 못하는 이게 빠져버리면 유리가 뭐 50T가 된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?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. 그런 경우 하나하고, 또 이제 방금 보셨지만 모헤야가 레일 벽면에 닿이는 게 1cm가 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. 그렇다면은 하부 수평은 정확하게 맞추느라고 맞췄고, 상부 고정을 할 때 만약에 조금 뭐 크기가 커서 그렇지만 한 5mm만 올라간다 치더라도, 5mm 해봐야 1cm가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요 정도입니다. 5mm가 위로 만약에 고정이 되었다면 이건 당연히 또 위에서 모헤야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. 이러한 중요한 점들을 아셔야 되고, 측면은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작은 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다면 눈으로 보기의 순간, 또 이제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시공을 하고 나서 당장 그 순간은 괜찮은데, 이 시공을 할 때 여기에 안에 시공 전에 고임 장치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부실했을 경우에 이 유리 창문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. 무겁고 태풍이 불고 막 흔들림이 발생하고 한 뒤에 이 내려지는 하중까지를 다 감안할 때 보이지 않는 이 고임이 정확하지가 못하다면,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안에는 변화가 생깁니다. 아무리 폼으로 잡아놔도 폼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. 이 무게와 흔들림 같이 겹쳐버리면 이 안의 고임 자체가 부실했을 때 순간은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여 있는 것이 고임목 자체나 이런 고임 자체가 어떤 변형이 생길 수가 있겠죠. 이 변형이 생기면 이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? 그러면 틀이 저절로 조금씩 밑으로 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밑으로 처진다는 것은 위에 모헤야가 창문의 모헤야 틈으로 바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. 그래서 시공을 하시고 난 뒤에 설치를 하시고 난 뒤에 제가 확인하는 방법을, 일단은 1차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 볼 건데,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이게 지금 우풍을 막고자 해서 이런 백업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끼워서 뭐 이렇게 막는 경우들을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들 나왔을 겁니다. 이런 목적이 뭐겠습니까? 사실은 이걸 안 해도 바람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, 모헤야 기능만 제대로 하고 있다면 바람이 안 들어와야 정상이겠죠. 그런데 그게 어떤 변형이 생겼거나 시공 당시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람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겠죠. 그런 얘기인데,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창호 만약에 교체를 하셨을 때 확인하는 방법 뭐 간단합니다. 자 하나만 있으면
시공을 막 하고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주인은 집에서 좀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. 이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. 뭐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죠. 여기 외부에는 마감이 되어 있다고 치면 내부에서 이 측면을 한번 재보시고 이러면 이 거리가 정확하게 나오겠죠. 여기는 변형이 잘 없습니다. 하고 부분적으로 중간중간에 발코니 같은 경우에 큰 창일 때 확인을 해 보시면 이 치수 차이가 뭐 조금 작게 가운데가 작게 나올 경우 같으면은 어떻겠습니까? 문이 좀 뭐 빠지거나 이런 데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는 작은 건 차라리 괜찮습니다만 만약에 이 오차가 5mm 이상이 난다면은 반드시 시공자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. 이야기를 하셔서 마감을 하기 전에 수정을 반드시 요구를 하셔야 단열에 유리도 비싸게 뭐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거를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이 시공이 요게 조금 부실해서 뭐 바쁘게 시공을 하다가 보면 요즘 원데이 시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. 그것도 제가 조금 있다가 조만간에 영상을 한번 올리겠지만 이런 시공에 조금 소홀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 집은 비싼 돈 들여서 창호 교체를 해봐야 외풍이라든지 단열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. 뭐 요 정도로 하시면 창호 중요한 것은 그거죠. 이 모해야가 당연히 레일 벽면에 이렇게 제대로 밀착이 되기만 한다면 제 기능을 다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전제 조건으로 된 다음에 뭐 관료율 때문에 유리 두께를 넓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효과가 있지만 이 시공에서 여기서 하자가 이렇게 있는 것을 감추고 유리가 아무리 두꺼워져 본들 이 단열을 기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.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창호 교체를 희망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시공할 때 조금 더 관찰을 하셔서 그 즉시 다른 마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거를 요구를 하시고 그런 걸 교정을 하셔야 외풍이나 이 단열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